청나라 걸룡제 제위 시기.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영혼 도둑이 머리카락을 잘라가면 곧 죽는다. 백성들 사이에 영혼 도둑에 대한 괴이한 소문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아씨, 영혼 도둑이 머리카락을 잘라가면 곧 죽는다. 수천의 목숨을 앗아가며 청나라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은 영혼 도둑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 일은 황제 걸룡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영혼 도둑이라니. 머리카락이 잘리면 이유 불문 모두 죽는다고. 영혼 도둑 짓이라는 소문이 나라 안에 파다합니다, 폐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해괴한 소문의 근원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오. 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청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영혼 도둑 사건. 그 전말이 지금 밝혀진다. 여러분들아! 자자, 여기 밥도둑. 이게 무슨 일이래? 빨리 가보자고. 걸룡제의 미얀마 정복 전쟁이 참패로 끝나고 청나라 백성들은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심이 흉흉하던 그때 무슨 일이야? 근데 머리카락이 잘렸네. 왜 죽은 사람 머리가? 저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혹시 영혼 도둑이 한 짓 아니요? 영혼 도둑? 영혼 도둑이라뇨? 그게 뭔데요? 왜 있잖아요. 영혼 도둑이 머리카락을 잘라가면 죽는다고. 왜 못 들어봤어요? 윗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지 아마. 청나라는 머리카락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 영혼을 도둑맞아 죽는다는 속설이 전해져 왔는데 머리카락이 잘린 채 죽은 시신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영혼 도둑 이야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영혼 도둑한테 죽으려면 죽이라도 되겠구만.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아이고 아버님! 영혼 도둑 사건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 이번에 판씨 할아버지도 머리카락이 잘려 죽었다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 머리카락이 잘려 죽으니까 한둘이 아니래잖아. 아이고, 전쟁 나가 죽고 머리카락 잘려 죽고. 참, 백성들만 이래저래 죽어나는구만 정말. 근데 그 얘기 들었어? 이 머리카락이 잘려도 안 죽게 하는 부적이 있대. 아이, 그런 게 있는데 왜들 죽어 그럼? 구하기 힘드니 그렇겠지.
부적을 구했다는 윗말 사람은 이 머리카락이 잘린 지 보름이 넘도록 안 죽고 잘 살아있대잖아. 아, 그래? 이야, 자성사 주지스님을 불렀나 보네. 영혼 도둑이 다녀간 집엔 꼭 다시 온다니 이 부적을 꼭 지니고 다니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혼 도둑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디든 매달리고 싶어 했다. 부적. 뭐 나왔어? 아,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이제 어떡해요? 이제 나 죽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네, 부적부터 구해야겠어. 영혼 도둑을 막아준다는 부적이 있다는데 지금 온 동네가 그거 구한다고 난리야. 감사합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몇 달치 양식값은 줘야 구할 수 있다는데 아, 지금 돈이 문제야 지금. 아, 땅이라도 팔아야지. 땅을 내놔도 누가 사갈 사람이 있냐고요. 황제가 전쟁에 지는 바람에 온 나라가 난린데. 아무튼 고리로 돈을 빌려서라도 꼭 부적을 구해야 돼. 내 꼭 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그쪽은 스님한테 부적을 받았지 않소? 근데 왜 또? 나만 가진 뭐예요? 우리 집 식구가 몇인데 한 장 더 받으려고 왔어. 이를 어쩐다. 부적 쓸 종이가 떨어져 이분께 드린 게 마지막인데. 스님, 제가 꼭 필요해서 그럽니다. 한 장만 어떻게 더 주... 아니 뭐하는 소리야? 내가 묻었는데. 스님, 한 장만 어떻게 더? 죄송하지만 며칠 기다리셔야. 그냥 가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쓰나? 그거 내가 한 장 가집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상대 마셔. 내가 더 드리니까. 인간들이 있구만. 아이씨, 돈제살이.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영혼 도둑을 막아준다는 부적에까지 집착하게 됐다. 대체 뭣들하는 것이오? 영혼 도둑인지 뭔지 그 악랄한 자를 하루빨리 잡아들이라는데 전국에 방을 붙이고 현상금을 내 것이오. 그것이 문제가 많사옵니다, 폐하. 문제? 대체 그 문제가 뭐란 말이오? 지난번 폐하께서 이끄신 전투에서 패한 후 민심이 흉흉한 데다 영혼도둑의 소문까지 겹쳐 범인으로 의심받은 자들이 매를 맞거나 죽어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방을 붙이고 현상금까지 내건다면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황제인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오. 그러니 닥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오라. 실상이
폐하! 언제부터 황제의 명예 이리 말들이 많았는가? 잡으라는 놈은 안 잡고 감히 황제의 내 핑계를 대다니! 내 그 죄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자! 영혼도둑 사태를 신하들의 탓으로 돌린 걸륭제.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사건을 해결해야 했다. 하루빨리 그 영혼도둑 놈을 잡아들이시오. 성과가 없을 시엔 그대도 이런 꼴이 될 테니. 걸륭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도둑에 의해 죽었다는 이들이 속출했고 영혼도둑에 대한 공포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때 황제가 영혼도둑에게 현상금까지 내걸자 그 존재를 의심하던 이들까지 영혼도둑이 실제한다 믿게 됐다. 엄마야. 이렇게 도망간 거 보면 그놈이 영혼도둑이 분명해. 근데 그자가 머리카락을 가진 걸 정말 본 거야? 짐 속에 잘린 머리카락이 그득하더라고. 암튼 그런 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면 요절을 내야지. 자자자, 어서들 흩어져 찾아보세. 자네는 저쪽으로 가게. 마을에 들어온 낯선 사람이나 불황자들은 영혼도둑으로 몰리기 일쑤였는데 내가 왜 박물장수를 해가지고 이러고. 원도둑! 청나라 방방곡곡에선 수많은 이들이 영혼도둑으로 몰려 잡혀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네놈이 영혼 도둑이 아니라면 왜 그걸 몰래 묻으려 한 것이냐?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박물장사다 보니 가발로 만들 머리카락을 사들인 것뿐입니다. 이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맞습니다. 제가 영혼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목숨. 특별한 증거도 없이 잡혀와 모진 고문 끝에 죽거나 거짓 자백을 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았다. 영혼 도둑은 자백을 하고 죽었다. 그러니 안심하고 그만들 돌아가시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혼도둑에게 머리카락이 잘려 죽은 이가 또다시 발견되곤 했다. 이게 무슨 일이래? 아니, 영혼도둑 잡았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게. 이게 대체가. 너! 이 죽은 놈과 붙어 다니던 놈 아니야? 맞네, 맞아. 저놈이 범인 아니야? 그러네.
며칠 전에도 거지 하나가 죽어나갔잖아. 저놈. 내가 진짜 영혼 도둑을 봤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못 이겨 점점 더 검은 머리에 혈안이 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이 맞느냐? 예! 무슨 일이십니까? 내 놈이 영혼 도둑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나리. 뒤져라! 예! 아니, 찾습니다! 아니, 그것이...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예! 보이십니다, 나리! 저 아닙니다, 나리! 영혼 도둑을 잡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다. 아닙니다. 전 영혼 도둑이 아닙니다, 나리.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을 구할 것이냐? 그리고 네가 자른 머리카락을 태우는 걸 본 목격자가 있다. 들어오거라! 아니, 자네... 제가 틀림없이 봤습니다. 왕 씨를 고발한 이는 뜻밖에도 그의 친구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전날 밤 밤 뭐라는 거요? 왕 씨 집 앞을 지나다 우연히 아궁이 앞에서 뭔가를 하는 왕 씨를 목격하게 되는데 머리카락. 저 왕가놈이 머리카락을 태우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를 범인이라 가리키고 있다.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그 머리카락은 자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놈이 아직도 거짓을. 이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줄이를 치르라. 제 남편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영혼 도둑이라면 왜 이 부적을 샀었겠습니까? 그럼 이 머리카락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건 제 것입니다. 제가 병이 깊어 저절로 빠진 머리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영혼 도둑이 아닙니다.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지는가 싶던 순간 진짜 영혼 도둑은 따로 있습니다. 영혼 도둑을 안다면 나선이는 몰매를 맞아 죽었던 거지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저놈은 분명히 죽었는데. 내 살펴보니 숨이 붙어있어. 데려다 치료를 해줬다.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게냐? 범인은 저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자가 아니면 범인이 누구란 것이냐?
범인은 나무아미타 관세. 영혼 도둑으로 지목받은 이는 놀랍게도 차상사 주지였다. 거지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괜찮냐? 이리 죽고 배고픈 건지 나 아무리 세상에 이대로 갈 것 같아. 거지가 죽고 배고픈 게 하루 이틀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누워있어. 내가 먹을 거라도 좀 구해올 테니까. 간밤 아픈 친구를 위해 밥동량을 하러 다녀온 거지는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저기 저 땡중을 영혼 도둑이 틀림없습니다. 영혼 도둑을 막아주는 부적을 써주고 존경받던 차상사 주지. 과연 그는 진짜 영혼 도둑일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어서 말을 해보시오! 아닙니다. 전 이 스님은 영혼 도둑을 막는 부적을 팔아서 큰 돈을. 바람대로 토설하지 못할까? 소승, 머리카락은 잘랐지만 사람을 절대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길까? 근처에 관음사라는 큰 절이 생기는 바람에 신도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영혼 도둑이 한장 아니요? 영혼 도둑? 영혼 도둑이 머리카락을 잘라가면 죽는다고. 못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절 찾아와 부적을 사가도록 유도했던 것뿐입니다. 차상사 주지는 곧 죽을 만한 사람을 찾아 몰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영혼 도둑 소문이 더 크게 퍼지도록 해 부적을 비싼 값에 팔았던 것이다. 이게 다입니다. 전 정말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조사를 해본 결과 머리카락에 잘리는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엔 병으로, 공포로, 배고픔으로 죽은 것뿐. 모두 우연이었습니다. 승려 한 명이 퍼뜨린 소문에 수천이 목숨을 잃었다. 더구나 죽은 자들이 모두 힘없고 돈 없는 백성이나 불황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벌인 자를 엄히 벌하시오. 억울한 죽음들의 한을 내는... 됐다. 그만하라. 예? 어차피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없던 일로 처리하고 다시는 이 일을 거론치 말라. 폐하, 나가보시오.
뜻밖의 사건을 묻어버리라 명한 걸룡제. 그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여기엔 걸룡제의 놀라운 음모가 숨어 있었다. 사실 걸룡제에게 영혼도둑의 실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걸룡제는 자상사의 승려와 마찬가지로 이 영혼도둑에 대한 뜬소문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걸룡제는 아무리 구휼을 해도 계속 생겨나는 빈민들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관리들은 수많은 빈민들을 용의자로 몰아 죽였고, 걸룡제는 말 안 듣는 관리들을 순한 양으로 만듦과 동시에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황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걸룡제야말로 이 영혼도둑 사건의 최대 수혜자였던 셈이죠. 이 사건은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에 남게 됐습니다. 조선 연산군 제위기. 학식이 높기로 명성이 자자했던 대학자 채수의 집에 모처럼 사위들이 모였다. 내 사위들 중에 둘이나 장원급 제자가 나오다니. 내 이 무슨 복인지. 이게 다 초시, 전시, 복시 이 삼정원의 대기록을 가지고 계신 장인어른께서 잘 이끌어 주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야 그저 장인어른의 길을 뒤에서 따를 뿐이지요. 내 자네들만 보면 참으로 든든하네. 아이고, 여기들 계셨습니까? 한순간의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 사람은 채수의 맞사위 김감이었다. 전하와 어울려 흥청망청 한다더니만 참으로 가지가지하고. 예, 제가 좀 여러 가지 합니다. 여기는 장원 급제자만 낄 수 있는 용두의 자리입니다. 형님께서 낄 자리가 아니니 기방이나 가보시지요. 이제 하다 용두회까지 만들어 저를 따돌리시는 겁니까? 장원 급제한 사위들만 사위고 급제 못한 저는 뭐 시랩의 잡놈이다 이겁니까? 이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벌써 시작한 것이요. 연산군의 갑작스런 방문에 다들 당황하는데 단 한 사람 김감만은 예외였다. 전하, 저기까지 어찌? 전하, 아이 전하. 야, 하마터면 이거 아주 재미난 구경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연산군을 초대한 이가 바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고 있던 김감이었던 것. 유학을 공부했다는 4대 부들이 장원급제를 못했다고 가족을 따돌리다니. 이렇게 큰 재미가 어딨겠냔 말이야. 전하, 그게 무슨... 혹시 자네... 근데 전하, 제가 이게 술기운이 막 올라오는 게 혀도 좀 꼬이고 쪽수도 밀리는 것이 제가 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전하 용안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인의 죄면을 생각하다니. 이런 충직한 자를 봤나. 네, 자네를 응원할 것이니 어깨 펴시게. 아유, 전하가 응원을 해주시니 힘이 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대쪽 같은 성품이었던 장인 채수와 처세에 능했던 사위 김감. 달라도 너무 다른 장인과 사위의 살벌한 싸움이 지금 시작된다. 연산군 제위 10년째 되던 해. 지금 뭐라 했는가? 소신, 전하께 더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만 낙향하고자 하옵니다. 왜? 과인이 장원급제를 하지 않아 떠받들기 힘든가?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소신은 그저... 이 참판이 아무래도 대제학이 친 금표 문제로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모양입니다. 전하,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옵니다. 그것은 전하의 사냥터이기도 하나 봄이면 군사들이 훈련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는 부득이한 처사란 말입니다. 전하, 소신이 물러나기 전에 전하께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끝까지 물러나시겠다. 전하께서 창녕대군 마마를 대제학의 수양 아들로 내리셨지요. 신하를 아끼시는 건 좋은 일이시나 대군 마마께 아버지의 예까지 강요하시는 건 지나친 처사라 사료되옵니다. 장인... 예조 참판! 아, 시끄럽소. 예조 참판의 뜻은 내 알겠으니 물러가시오. 채수는 폭정을 일삼는 연산군에게 충언을 올릴 정도로 정의로운 인물이었지만 그의 맞사위 김감은 그렇지 못했다. 오늘... 채수는 연산군에게 아부의 권력을 쫓는 서의를 못마땅해 했고 김감은 그런 장인에게 섭섭함이 쌓여갔다. 아버님, 첫째 사위 김감이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또 술을 먹은 gen가? 허구한 날 이러니 내 어찌 자네를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는가? 저도 장인 어른께 인정받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나이 35에 정이쁨 대제학까지 올랐으면 한 번쯤은 잘했다, 고생했다, 이리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전하와 임사홍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얻은 권력이 자넨 좋은가? 양심과 도덕을 내팽개치고 사악한 호랑이와 영악한 이리의 수발을 들며 사는 것이 자네는 즐거우냔 말이네. 예, 즐겁습니다. 즐겁다 마다요. 삼장원을 해놓고도 고작 참판에 머무르는 장인보다 분계도 더 높고 녹봉도 더 많이 받으니 어찌하니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고절, 눈앞에 보이는 권력에만 맞들여 사는 꼴이라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게. 하늘을 따르면 거짓도 허물이 아니지만 하늘을 거스르면 진실도 죄가 된다 했습니다. 정작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장인이란 말입니다. 김감은 다른 사회들과 달리 과거에 장원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인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라 여겼다. 서로의 신념도 다른데다 김감의 열등감까지 폭발하자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게 된다. 그놈이 장원급제가 뭐라고? 그러게나 말일세. 자네처럼 사리가 밝고 처세에 능한 인재가 어디 있다고. 자네 장인이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격이지. 하면 물이 흐려졌을 때 물고기를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자네 마음 다 안다네. 자네는 나만 믿게나? 임사홍은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며칠 후 한밤중에 국문이 열렸다. 그런데 죄인으로 끌려온 이가 바로 채수였던 것.
전하, 소신의 죄가 대간절 무엇이옵니까? 소신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게 뭔지 아느냐? 내 어머니가 죽기 전에 흘린 피눈물이다. 피눈물! 어머니라면 혹시 대비전에 계시는? 아직도 나를 속이려 들어. 네가 내 어미의 제목이 적힌 교지를 사관에게 전달했다지. 전하, 그것은 단지 왕명에 의해 전달한 것에 불과하옵니다. 전하, 마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시며 이리 유언하셨사옵니다. 우리 세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거든 이 적삼을 보여 나의 원통함을 들려주시오. 내가 죽거든 길가에 장사를 지내 내 아들 차라도 보게 해주시오. 전하! 임사홍이 선왕인 성종의 함구령을 무시하고 연산군에게 생모인 패비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다. 네, 이놈의 사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여봐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놈을 능지처참할 것이니 오게 가노라! 이로써 연산군이 생모의 해출과 사사에 관련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한 갑자사화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연산군의 광기에 채수 역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는데, 김감은 비록 장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이 달가운 것도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처형을 당하시다니요. 그렇게 됐어. 제부들 말로는 주상전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죄를 물으셨다던데. 허, 이유가 없다니. 말 조심하시오. 설마 서방님께서는 제 친정아버지가 죽기를 바라십니까? 뭐요? 그게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리 태평하십니까? 제부들은 지금 아버지의 방면을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찌하여 서방님께서는... 이제 당신마저 날 동서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여! 이러니 내 처가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떠는 것이 아니오! 이러니! 채수는 이대로 목숨을 잃고 마는 걸까? 그날 오후, 김감이 임사홍을 찾았다. 나는 누구보다 통쾌해 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처가다 보니. 내 자네를 위해 그리한 것인데 이제와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장인을 살릴 방도가 없겠습니까? 방도야 만들면 되겠지만 지금 전하의 분노가 워낙 거세셔서. 부탁드립니다, 대감. 좋네. 내 도와줘야지. 자네도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도울 테니. 아니 그런가? 감사합니다. 대감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채수를 살릴 방도는 무엇일까? 그런데 채수의 방면을 위해 나선 것은 뜻밖에도 김감의 아내, 즉 채수의 딸이었다. 전하, 제발 제 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제 아비는 죄가 없사옵니다, 전하. 사실 김감의 아내를 내세운 것은 임사홍의 계책이었다.
지금 전하께 조정 대신들은 모두 생모를 죽였거나 죽이는데 방관한 원수로 비춰질 것이야. 하면 전하의 마음을 돌릴 방도가 있겠습니까? 여인, 어미를 잃은 전하가 아니신가? 여인의 목소리라면 다를 테지. 게다가 전하, 제 아비는 일찍이 나밖에 없어 폐사인되는 일에 반대한 일로 선왕의 노여움을 사 유배까지 가셨사옵니다. 그런 제 아비를 벌하시다니요. 부디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임사홍의 말대로 여인의 호소가 연산군에게 통했고 채수는 곤장 50대를 맞은 후 풀려나게 된다. 아버지. 장인어른, 일단 몸부터 추스리시죠. 그렇게 장황한 사이들만 찾아대더니 다 어디 가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까? 에헤, 그렇게 노려보지 마십시오. 그댁 맞사위가 장인 좀 살려달라고 빌기에 죽을 걸 곤장 50대로 무마한 것이니. 하면 자네 장인 몸보신 좀 잘 챙겨드리게. 그게 장인어른, 제 말 좀. 아버지. 누구한테 뭐래 빌어? 내가 언제 전하한테 살려달라고 말했던가? 내가 언제 전하한테 목숨 구해달라고 말했던가? 아버지. 그래도 제가 구걸한 덕에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하면 고맙다, 잘했다, 이 말씀하셔야지요.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은 없다고 했거늘. 그 간사한 놈에게 빚을 져서 대체 어찌하려는 거야? 그 빚 장인어른께 갚아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염려 놓으십시오. 채수는 임사홍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한편 사위가 자신의 일로 약점이 잡혔을까봐 염려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로 드러나는데.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네 것을 내게 넘기라 했네. 제 것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도 과인의 체면을 생각하다니 이런 충직한 자를 봤나. 자네에 대한 전하의 신뢰, 어깨 펴시게. 자네에 대한 그 끝없는 총애, 그 모든 걸 이제 내가 가져야겠네. 제가 자네가 그러지 않았나? 내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고. 아니, 그래도 그건. 해가 저물면 걸음을 멈출 줄도 알아야 하는 법. 이제 저 아래 동네로 내려가 주변도 좀 둘러보고 분수에 맞게 살기나.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뤄낸 것인데. 전하께 모든 것을 고할 것입니다. 저런, 설마 내가 전하의 윤호도 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생각하는가? 하면 전하께서 이렇게 아둔해서야 장인이 전하의 눈밖에 났는데 그 사위인들 곱게 보일까? 분하고 억울하거든 자네 장인을 탓하시게. 김감은 당시 연산군의 차남인 창녕대군까지 수양아들로 거둘 정도로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장인의 일이 약점이 돼 임사원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하며 경상도 관찰사로 좌천된다. 그로부터 2년 후 채수는 갑자사화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고 사위 김감과도 소식을 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감은 무슨 일로 장인 채수를 찾은 걸까? 저는 지금 경상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 한양 땅에 놓인 일인가? 저와 잠시 가주셔야겠습니다. 어디를 말인가? 가보시면 압니다. 뭐를 한다고? 임금이 성균관을 유흥장으로 만들고 공자의 위패까지 장화관에 내팽개쳤습니다. 유학을 섬기는 조선에서 결코 있을 수는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 조선을 뒤집어 엎으려 합니다. 그래서 반정을 일으키겠다. 그게 될 말인가? 장인 어른께서도 군주답지 않은 자에게 충성하지 말라 그리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난 일생토록 아래로는 백성을 속이지 않고 위로는 하늘을 기만하지 않으려 했으며 살았네. 하늘이 어둡다고 어찌 하늘을 바꿀 수 있단 말이냐? 내게 있어 반정이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예상치 못한 장인의 반응에 김감은 당황했다. 참판 대감은 모든 유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 반정의 명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존재건만. 설득을 해야지요. 만약 설득되지 않는다면 제 손으로 끝을 봐야 될 걸세. 하루에 말미를 주겠네. 과연 김감은 장인 채수를 설득할 수 있을까? 장인 어른,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행여 내가 고변할까 염려되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게. 내 두 눈은 감겨져 있을 것이니 난 거기까지만이네. 장인 어른, 이번 거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함께만 한다면 우리 가문으로선 더 없는 영광이 신념을 팔아 얻은 영광 따위 난 그따위 거 필요 없으니 자네나 실컷 누리게.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려는 사위 김감과 반정에 동참하지 않은 장인 채수.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될까? 얼마 후 연산군의 폭정에 반대한 대신들이 난을 일으킬 때 중종 반정의 발발이었다. 이로써 조선 제10대왕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이 즉위한다. 오거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반정에 가담한 이들은 공신으로 책록되는데 나라의 거사에 힘을 보태 공을 세운 김감을 정국 공신 2등에 책록하고 연창 부원군으로 봉할 것이며 채수를 분이 정국 공신 4등에 녹훈하고 인천군에 봉하노라. 반정을 극구 반대하던 채수가 공신으로 봉해진 것,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김감이 장인 채수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던 그날, 내 말 잘 들으시오. 오늘 밤이 지나면 하늘이 바뀔 것이오. 예? 그 말은... 허나 장인어른께서는 새로운 하늘을 거부하려는 것 같소. 아니, 지금 즉시 장인어른 댁으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래야 이 칼이 장인을 피해갈 것이니. 김감은 차마 장인을 죽일 수 없었다 해서 다른 방도를 생각해내는데, 아내를 시켜 장인에게 술을 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반정이 있던 그날 궁궐에 몰래 데려다 놓은 것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채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정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신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채수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떠나기로 결심한다. 장인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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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 좀 들어봐 주십시오. 더는 들을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네. 장인어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요. 자네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날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하나, 모른 척하고 싶었다네. 내 식구가, 내 사위가 나와 다른 길을 가려 한다는 것을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 장인어른, 자네에게도 뜻이 있고 포부가 있겠지. 나도 아네. 자네에겐 그것을 실현시킬 능력 또한 있다는 것을. 그러니 자네는 자네의 길을 가게. 하나, 이것만은 명심해두게. 사나운 매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도 감추어주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도 삶아먹는다는 것을. 장인으로서 진심으로 맞사이가 염려되어서 하는 말일세. 또다시 토사구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 그래야지. 기우고 고맙다는 말씀은 안 하시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지 말입니다. 중종반정 이후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던 김감은 그 꿈이 2년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반정 공신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 공신들의 전횡을 비판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반란을 모의하다가 붙잡힌 일까지 발생하고 맙니다. 이때 김감이 반란을 모의하는 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로 유배형에 처해지게 됐던 것이죠. 채수는 낙향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반정을 한 자는 천벌을 받고 윤회를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의 소설 설공찬전을 지어 반정 공신들과 중종을 한꺼번에 비판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 책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운 좋게도 채수는 교수형에 면해져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홀로 남아 쓸쓸한 여생을 보냈어야만 했죠. 평생을 소신 있게 살았던 장인 채수, 항상 기회를 엿보며 권력을 노렸던 사위 김감. 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 결말은 쓸쓸한 죽음이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시죠. 아니, 자네도 지금 입궁하는가? 예, 그러합니다. 헌데 자네 오늘 신경을 아주 많이 썼구만. 금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신경을 써야지요. 자자자, 어서 가세나. 예. 금나라 2대 황제로 오른 오걸매에게 첫 정무 보고를 하는 날. 그런데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어느 정신 나간 놈이 황씨를 털 생각을 한단 말이오. 하면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합니까? 분명 도둑이. 오셨습니까?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폐하 깨워서 황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하셔서. 폐하가 또 참 미리 언질이라도 좀 주시지. 하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 황궁을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가시지요. 아니 이곳이 새 황궁이란 말인가? 놀랍게도 새로운 황궁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왜? 다들 놀라셨어? 폐하. 폐하, 어찌 이런 곳에서? 우리 금나라의 새로운 미래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오. 낡고 허름한 황궁에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황제 오걸매. 그의 괴짜 인생 스토리가 지금 시작된다. 금나라가 건국되기 3년 전, 당시 다양한 부족들의 연합체였던 여진족은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 종속돼 있었다. 다들 오늘은 수고 많았어. 자, 내가 좀 늦었소이다. 자, 다들 앉으시오. 원안부 절도사께서는 무슨 일 있으시오? 아닙니다. 괜찮소. 그럼 표정 풀어. 에이씨, 시작부터 술맛 떨어지게.
송구스럽습니다, 폐하. 형님께서는 곧불에 고생 중이시라 신이 한 잔 따르겠습니다. 저 폐하, 신들이 폐하께들이 선물을 준비했사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엔 뭐 대단한 거라도 준비했나 보지?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넌 마유주, 넌 양털, 넌 구리 아니야? 뭐 별것도 아니면서 유세 떨기는. 술이나 마셔. 요나라 천조제는 매년 여진의 부족장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열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넌 여전히 술 싫어하나 봐? 폐하, 신이 대신. 절도사도 아니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나서. 한 잔 봤지? 괜찮습니다. 내가 주는 술은 마시기 싫다. 그건가? 내가 마시라면 마실 것이지 어디서 감히. 놔! 안 놔! 이건 날 무시해? 야! 해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가라! 대체 오걸맨이 어디로 간 거야? 형이 죽는 걸 두고 보려는 거야? 그러기나 말했어. 끝까지 당당하게 구시겠다. 힘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든지. 어디서 감히 자존심을 세워? 언젠간 나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반드시 갚아줄 날이 올 것이다. 여봐라, 당장 이자의 목을 쳐라. 폐하, 호랑이 한 마리와 범 한 마리를 바치겠습니다. 부디 저희 형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완안부 절도사는 네 놈이 아니라 이놈이야겠구나. 아우님을 참 잘 두셨어. 어? 이번엔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지만 다음번엔 자비란 없을 테니 잘들 하시게. 호랑이를 잡아온 오걸매로 인해 요나라 황제 천조제의 화가 풀렸고 덕분에 아골타는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다. 더는 천조제의 능멸과 학대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천조제에게 가서
진지하게 항의를 하는 것. 항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면 우리가 비록 모래알 같은 존재라지만 모여서 울면 얼마나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 위력이 얼마나인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천조제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아골타는 여진의 각 부족과 연합해 요나라 국경 지역을 서서히 정벌해 나가며 그 세를 넓히기 시작했고, 곧 새로운 나라 금을 건국하기에 이른다. 요나라는 빈철을 국호로 삼아 그 견고함을 취했지만 결국엔 녹이 쓸고 부러지니 오직 금만이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여 우리는 국호를 대금이라 하고 각 부족장들을 발금열해 오골매를 황태제에 추대한다. 아골타 황제 폐하 만세! 대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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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금이 천하를 호령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폐하, 이런 역사적인 날 술이 빠진다는 게 말이 되옵니까?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요? 네, 안 그래도 축하연을 준비. 폐하, 형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어떤 놈이! 한단치부? 뱃새가 황새를 쫓으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입어먹어도 시원찮을 놈이. 무슨 일인 게냐? 그 서찰 요나라 천조제 짓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형님, 이참에 그 요나라를 아직 결판을 그냥... 정신 차리거라! 형님, 지금이 감정놀이나 할 때더냐? 정신 차리고 요를 칠 방법을 강구해도 모자를 파네. 술에 취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다. 송구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가 금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거라. 예, 형님. 아니, 폐하.
경들도 알다시피 요 나라는 여전히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 나라를 세웠다고는 하나 재정이 부족해 언제든 그들에게 당할 우려가 있어. 하명하실 일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요를 멸할 때까지 우린 지금보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 전쟁을 무리 없이 치러낼 수 있도록 국보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요. 또한 전쟁 이외의 목적으로 국보에 손을 댈 시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니 그리들 아시오. 예. 그렇게 금나라는 점점 부강해져 갔다. 그런데 형님! 형님, 기운 차리십시오. 요가 멸하는 걸 지켜보셔야지요, 형님. 내 경들에게 부탁이 있네. 하명하십시오, 형님. 부디 공작을 키워 요를 요나라를 받듯이. 금의 초대 황제 아골타가 죽자 그의 동생 오걸매가 황위를 이어받게 됐다. 그리고 며칠 후 세상에, 아니 이곳이 새 황궁이란 말인가? 왜? 다들 놀라셨어? 폐하. 폐하, 어찌 이런 곳에서? 우리 금나라의 새로운 미래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오. 오걸매는 선왕제 유지를 받들기 위해 황궁까지 옮겨가며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고 중요한 군사회의를 할 때만 병사들이 곁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오걸매와 조정신료들의 노력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도 여유가 생겨났다. 폐하, 부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옵소서. 내 반드시 요를 정벌하고 승전보를 가지고 오겠소. 그동안 나라를 잘 부탁하오. 예, 폐하. 금나라의 일대 황제가 죽은 후 2년간 인내하며 힘을 키운 금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를 제압했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폐하, 감축드리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해냈소. 우리가 요를 멸했소.
자, 다들 한잔 하세요. 예. 오랜만에 마셔 그런지 술이 물처럼 술술 들어갑니다. 물이라 그렇소. 예. 그럼 그렇지. 폐하, 왜 그러시오? 솔직히 이 좋은 날 술이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 신이 술을 좀 준비해봤는데. 여봐라!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인가? 이번에 전쟁 나갔다 들으니 요에 유명한 독주가 있다지 않습니까? 유명하다는데 맛 정도는 봐야죠. 그럴까? 한 잔만 드셔보시죠. 자. 꿀맛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화평을 이루게 된 금나라. 그런데 국법은 지엄한 것이니 송구합니다, 폐하. 송구합니다, 폐하. 황제가 조정 신료들에게 곤장을 맞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요나라를 멸하고 한껏 연회를 즐기던 오걸매. 자, 한 잔 더 주시오. 이거 이리도 술이 약해서야 이거니. 술이 다 떨어졌네. 거기에 술이 더 있지. 오걸매가 술을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나라의 재산을 보관하던 국고였다. 형님, 오늘은 좋은 날이라서요. 내가 딱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오걸매는 국가 행사에 쓰일 술을 꺼내 마시며 요나라를 멸한 기쁨을 오래도록 만끽했는데 선 황제의 유지는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보를 횡령하면 곤장형이라는 국법 때문에 군신들에게 곤장을 맞은 황제 오걸매. 군신들은 국법은 지엄하다며 황제를 끌고 가 곤장 20대를 친 후 그를 다시 용상에 되모셔놓으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오걸매는 분노할 법도 했지만 되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자책하고 신하들이 한 일을 정당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 일 이후 금태종 오걸매는 평생 야채와 두부만 먹으며 국정에 전념했고 그 결과 금나라는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등 국력을 더욱 증강하게 되는데요. 만인지상의 황제를 제 아무리 국법을 어겼다지만 술을 조금 마셨다는 이유로 군신들이 정치적 모략도 없이 곤장형에 처한 이 사례는 근 4,000년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애첩이면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지. 너를 처분했다. 20엔 이화를 드릴 것이다. 고소하겠습니다. 윤은노를요. 풍속을 무너뜨린 윤은로의 직첩을 거두시옵소서. 윤은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 빼앗고 내어주고 버리고 되팔고 조사는 사대부 사내들만의 나라입니까?